사랑과 배신을 겪은 무수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보태면 좋을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데 어떤 놈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잣집 외동딸로 편하게 잘 자라긴 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답니다. 너무 많이 바쁘셔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었거든요. 어릴 적에는 부모가 저를 데리고 놀러 다녔고 청소년 시기부터는 오로지 용돈만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배부른 소리같이 들리긴 하시겠지만 큰 사랑을 받지 못해 행복을 거의 느끼지 못했답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을 갔을 때도 부모님과의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같이 식사라도 하는 날에는 불편하기까지 했답니다.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저에게 독립자금을 주고 집에서 내보내셨어요. 나중에 건물을 물려주고 사업을 시킬 테니 일을 열심히 배우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꽤 많은 돈을 받고 좋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지내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혼자 사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 때나 지금이나 외로운 건 똑같았어요. 여하튼 저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히 임하며 살았고 남들 다 아는 연애도 하며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홀로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살이 되었고 슬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당신의 건물에 들어와 사업을 도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거절했고 엄마는 좋은 선자리가 있다며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이건 역시 거절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서 그랬는지 이제는 제 힘으로 모든 걸 이루고 싶었어요. 저는 나름 회사에서 대리로 진급해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았고 연봉도 적지 않아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취미로 독서 모임을 들었는데 거기서 저와 읽는 책이 거의 똑같은 남자를 찾았답니다. 저와 동갑이었는데 늦게 대학을 들어가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저희는 책으로 친해져서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바람에 눈을 맞게 되었고 아주 깊은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답니다. 진수가 너 같은 여자가 왜 나를 만나니? 너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얼굴도 예쁘잖아. 나 같은 늦가기 대학생이 뭐 볼 게 있다고 좋아해 주는 거야. 무슨 질문이 그래? 성진이 너는 내가 대학생이면 안 만날 거야? 당연히 아니지. 너라는 존재를 사랑하는데 직업이 무슨 상관이겠어? 나도 같은 마음이야. 성진이 네가 대학생이든 모두 상관없어. 그리고 의대를 다니는 네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사모님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런가?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자기야, 말 나온 김에 우리 결혼할까? 결혼? 진짜로? 그래. 의사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 결혼해서 공부한다고 떨어질 것도 아니잖아. 성진이의 결혼을 하자는 말에 제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돈을 벌어서 내 집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몇 년이나 더 걸릴 것 같아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저희는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예비시댁에서는 저를 흡족해 하시며 허락해 주셨지만 친정 부모님은 혀를 차며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고? 나이 서른의 학생이 뭐하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자네 생각이 있는 건가? 내 딸을 부양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가? 아버님, 제가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미래는 창창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보고 합격하면 30대 중반 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혼 초 3년 정도만 진숙이가 고생을 하면
볕들날을 볼 거예요. 뭐? 볕들날? 이보게, 전문의도 아니고 고작 일반인인데 무슨 성공을 한다는 건가? 요즘 발에 치이는 게 일반이들이야. 실력 있는 의사가 될 게 아니면 자네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네. 아빠의 완강한 반대에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이 사람 사랑해요. 능력이고 재력이고 다 필요 없다고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아빠 엄마 덕에 호강하며 자랐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 물질적인 것보다 진심 어린 사랑이 고팠단 말이에요. 뭐야? 남들은 돈 없어서 못해본 걸 다 해줬더니 행복하지가 않다고? 우리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만 계속 내셨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러자 엄마가 진수가 이 남자는 안 된다. 조건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사업을 여러 개 하며 많은 사람을 봐서 눈빛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라며 성진이를 깎아내렸습니다. 성질이 눈빛이 어떻길래 그런 소리를 해요. 괜히 트집을 잡고 반대할 생각이신가 본데 전 무조건 성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사랑해준 사람은 성진이가 유일하다고요. 아빠는 바닥이 꺼질 듯한 뜨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그놈의 사랑 타령 좀 그만해라. 누가 들으면 우리가 늘 사랑 없이 키운 줄 알겠다고?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맞아요. 아빠 엄마는 저를 사랑 없이 돈으로만 키우셨어요. 모르셨나요? 전 평생 애정 결핍에 시달리며 살았다고요. 우리가 바쁘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건 미안하다만 우린 매일 순간 너를 사랑하고 아꼈어. 그러니까 괜한 소리 집어치우고 결혼한다는 말도 집어치워. 부모님은 끝까지 성지를 반대했고 저는 끝까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그렇게 제멋대로 할 거면 나가서 알아서 살라는 막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냥 나가서 성진이랑 살림 차리고 살게요. 두 분 눈에 보이지 않게 알아서 살 테니 저 찾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의 연애 끊어버리자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못난 녀석. 남자한테 미쳐서 부부랑 인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해? 그래. 나가서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전 고개를 숙이고 벌을 서고 있는 성진이의 손을 잡고 친정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결혼이 별거겠어?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만 아닌가? 진수가,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와 부모님의 갈등 관계가 된 게 미안할 뿐이야. 그런 말 마. 너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터진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네가 아닌 누굴 데려갔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반대했을 거야. 내가 더 잘난 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부모님께 죄송하긴 하지만 나도 너랑 생각이 같아. 우리끼리 잘 살다 보면 언젠가 허락해 주실 거라 믿어. 오늘부터 여기서 살도록 할게. 그래서 성진이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사는 전세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리고 신혼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된 성진이는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집만 오가며 다른 곳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훌륭한 의사가 되겠노라 다짐했기 때문에 공부만 하며 지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2개나 싸주었고 용돈도 두둑하게 주었어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의 미래만 잘 풀리면 더할 나위 없었죠. 한편 부모님과의 연락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엄마가 저에게 문자를 주긴 했는데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문자 내용이 빨리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뿐이었으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더라고요. 물론 평생 안 보고 살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과 둘이 행복한 게 우선이어서 훗날 남편이 잘 되면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와중에 대학생 남편과 살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이거 뭐야? 대출 미납금이라고 우편물이 날아왔어. 아, 이거 학자금 대출한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좀 못 살잖아.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줄곧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틈틈이 알바를 해서 이자만 겨우 갚아나갔는데 이번 달에는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알바를 한번 못했네. 저는 우편물을 뜯고 안에 적혀있는 대출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3천만 원? 등록금이 이렇게 비싸? 의대가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하거든. 거기에다 책값이랑 뭐다 해서 나가는 돈을 더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 그래도 1,000만 원은 알바로 갚은 거야. 자기야,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바해서 이걸 다 갚아? 천천히 갚아도 돼.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갚으면 돼. 그런데 다음 학기에 낼 등록금이 걱정이야. 은행 대출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 2금융, 3금융 알아보고 안 되면 휴학해야 할 것 같아. 뭐? 휴학은 안 돼. 자기가 빨리 의사가 되려면 학업을 멈추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지? 난 담보도 없어서 추가 대출이 어려울 텐데. 저는 남편의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돈으로 남편의 학자금 대출금과 2학기 등록금으로 주었어요. 물론 남편은 한사코 거절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죠. 됐어, 무조건 받아. 나중에 자기가 의사가 되면 다 갚으면 되잖아. 이거 참 못난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네. 자기야, 염치 없지만 잘 받을게. 그리고 꼭 의사로 성공해서 다 갚아주고 호강시켜줄게. 고맙고 사랑해. 에이, 알면 공부나 열심히 해.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그래서 남편은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4학년에 올라간 남편은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집에 오면 제가 눈에 보여서 공부에 집중 못한다며 독서실에서 매일같이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의사 국가고시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해서 일반의가 됐어요. 저희는 드디어 꿈을 이루었다며 파티를 했답니다. 자기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 고마워.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의사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영광이네. 자기야,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제야 저는 부모님을 오랜 시간 잊고 지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이가 먼저 이런 말을 해줘서 고마웠답니다. 그럴까? 이제 당신이 잘난 의사니까 허락해 주시겠지? 그런데 내 연락을 받아주실지 모르겠다. 받아주실 거야. 얼른 연락 드려봐. 남편은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빨리 사죄하고 싶다는 말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오랜만에 엄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저는 안부 인사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렸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이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엄마는 아빠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집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모처럼 밥이나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답니다. 사흘 뒤 저와 남편은 양손에 부모님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아빠는 떨떠름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부모 말 안 듣고 살더니 얼굴이 폈다. 그렇게 네 남편이 좋더냐?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반성 많이 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네 남편은 의사가 된 거야? 네, 열심히 공부한 덕에 예상보다 빨리 됐어요. 어휴, 난 아직도 너희 둘 사이를 허락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네 엄마가 하도 참고 이해해주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너희를 초대한 거다. 고마워요, 아빠.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해 주세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네가 그렇게 좋다니 내가 뭘 어쩌겠어. 허락해줘야지. 정말요? 아빠 진짜 감사해요. 앞으로 부모님께 진짜 잘하는 딸이 될게요. 그래, 대화는 이 정도로 하고 어서 앉아 밥이나 먹자. 저와 아빠의 화해로 무겁던 분위기는 금세 가벼워졌고 식탁 앞에 앉아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다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남편에게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너희 대학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왜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마쳤나? 아, 진숙이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휴학해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빨리 의사가 되길 원한다면서 학비를 지원해줬어요. 뭐야? 그럼 내 딸이 자네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줬다는 거야? 사내놈이 혼자 해결하지 못해서 아내한테 빌부터 먹어? 아빠는 좋았던 분위기를 바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빠, 내가 좋아서 해준 거예요. 이 사람 탓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부부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꽉 막히셨어요? 어휴, 내가 죄인이다. 널 제대로 못 키운 내 잘못이야. 아빠, 그만 좀 화내시고 이제 그만 축하 좀 해주시고 좋게 봐주시면 안 돼요? 우리 잘 지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자 엄마가 옆에서 거들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보.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만 화내고 인정해 줍시다. 알았어. 당신까지 마음이 넘어갔으니 내가 별 수 있겠어? 두 사람 결혼식 올리도록 해.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내 꿈이 아빠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네요. 이빠른 소리 하기는. 그렇게 네 서방이 좋으냐? 네,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아빠의 마음이 열려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무사히 인사만 드리고 친정에서 나와 결혼 준비를 하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제 남편이 뜬금없이 할 말이 있다며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과부나 아내를 만난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알면 됐네. 할 말이 그게 다인가? 이 싱거운 녀석. 그만 일어나게. 아니요,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은 저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 병원을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개인 병원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난감하더라고요. 부모님 역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문을 쉽게 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님, 진숙이한테 큰 도움 받은 거 살면서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제 능력을 실컷 펼칠 수 있도록 개인 병원이 있으면 제대로 갚아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야망이 아주 크구만. 처음부터 이럴 계획으로 내 딸과 삶을 차린 거지. 겉으로는 내 딸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내 눈에는 자네 뱃속에 눈구렁이가 수십만회가 있는 거로 보여. 아버님, 저는 진숙이를 돈으로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을 가진 거라고요. 눈구렁이가 보이신다니
아버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시커먼 속이 다 보이는데 끝까지 내 딸을 팔겠다? 다시 생각하니 자네를 받아주지 못하겠네. 자네는 진숙이가 쓸모없어지면 바로 버릴 놈이 분명해. 저는 남편의 편을 쉽게 들 수 없어서 가만히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호통에 엄마 역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의사 면허 따자마자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내 딸한테 기생해서 무사히 공부를 마친 주제에 그따위 소리를 하나? 의사가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왜? 다른 의사들처럼 열쇠 3개를 받아먹을 계획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진숙이와 더 잘 살고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분이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 가지고 안 되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린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놈인지 대번 알아본다고. 자네는 아무래도 내 딸을 이용하려고만 한 일물이야. 더 말할 거 없다. 너희를 허락한다는 말은 취소야.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남편이 저랑 더 잘 살려고 부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 불쾌하셔서 사과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고정하시고 결혼식은 진행하도록 해요. 네? 이거사, 정신 차려. 이놈은 널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남자 신데렐라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런 놈을 처음 보는 것 같아? 나중에 본성이 나오면 네 인생이 처참해질 거야.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이 부자니까 개인 병원을 차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가지고 본성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건 심하셨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남편을 등 떠밀며 내쫓으셨고 저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두 분이 좀 달라졌나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네요.